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5,464km에 이르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 황하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후코 폭포입니다. 황토 고원의 진흙이 그대로 쓸려 내려와 장관을 이룹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색 폭포입니다. 폭포를 경계로 왼쪽은 섬사성, 오른쪽은 산사성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 캐나다 경계 지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후코 폭포의 후는 조롱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물길이 조롱박의 입구처럼 병목 현상을 일으켜 폭포가 거셉니다. 중국인들은 1, 2호 심리뢰라고들 합니다. 후코 폭포의 길이는 1, 2지만 심리에 걸쳐 물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포효한다는 의미입니다. 진흙 함량이 워낙 높아 중국인들은 이 완수의 빤완싸라고 합니다. 물을 한 그릇 뜨면 반이 모래 흙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황토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56%에 달합니다. 1년에 쓸려 내려가는 황토의 양은 16억 톤입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에서 메시아가 쉽게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황하가 맑아지는 것은 극히 드문댔다는 속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등장을 전후해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것은 동서양 사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43번 맑아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속설처럼 성인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혈령, 비혈령의 셈인데 이번 방송에서는 황하와 관련된 인문, 역사, 시사를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하는 2017년 11월 갑자기 맑아졌습니다. 2017년에 황하가 맑아진 것은 베이징의 관영 매체 신경보에도 보도됐습니다. 당시 후코 폭포에서 1200km에 이르는 강이 맑아졌습니다. 노란 물보라가 백색으로 변했습니다. 마침 중국은 후코 폭포 상류에 구셴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댐이 완공되면 황토를 거르기 때문에 맑아지는 일이 자주 있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중국에서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나온다는 속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역사를 자세히 보면 대변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황하와 관련된 역사의 대변혁을 예언했다는 추배도의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추배도는 당나라 때 리춘펑과 유엔틴강이 지었다는 예언서입니다. 추배도의 33상은 아예 황하수청이란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림에는 배에 8개의 깃발이 세워져 있습니다. 8개의 깃발은 청나라의 군사제도 8기, 8 banners를 의미합니다. 황하가 맑아진다는 황하수청이라는 표현처럼 1635년 황타이지 텐청 9년에 황하가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636년에 황타이지가 후금의 국호를 청으로 명명합니다. 그 다음 치순저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청나라의 세 번째 황제가 순치제입니다. 1644년에 순치제가 산여관을 넘어 명나라를 본격 공략합니다. 그 다음 주객불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는 명나라, 객은 만주족 청나라를 의미합니다. 주객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해석되는데 이민족인 만주 청나라가 명나라의 중원을 차지한다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지지무자는 12지를 의미하는데 마침 청나라 역대 황제 수를 보면 12명입니다. 다음에 송을 보면 청나라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자가 장백산에서 나왔다. 즉 북방민족인 청나라의 발호를 의미하고 후렌 치부衰, 즉 호인, 오랑캐 기사가 쇠퇴할 줄 모른다. 판리 뚜어 처취란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오삼계가 청군을 이끌고 명에 침입한 사실 또는 나중에 3번의 난이 일어나 청나라가 이를 진압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합니다. 만주족 청나라가 명을 정벌하다 보니 많은 살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대규모 살육을 의미합니다. 순치 2년 가정과 강음, 사천, 양주에서 대규모 살육이 있었는데 특히 양주의 경우 80만을 살육했다고 합니다. 황하는 옹정 4년에도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3년 동안 옹정제는 공신 옌껑야오를 비롯해 숱한 피부치를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황하는 북송의 휘종년간에도 3차례 맑아진 적이 있습니다. 휘종은 사실 무능한 황제였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3차례 황하가 맑아지자 황제와 문무백관들은 휘종의 공덕을 노래했습니다. 자칫 통감에 따르면 황하는 1107년부터 1109년까지 3년 동안 맑아졌는데 1107년에는 송덕비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15년 뒤 북송은 여진족 금나라의 침입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도 카이펑을 점령당해 휘종과 흠종 2명의 황제는 물론 공주와 후궁 등 3천여 명이 포로로 금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역사상 저 유명한 정강의 변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중국 상황과 관련해 추배돼서 가장 관심을 끄는 54상을 보시겠습니다. 54상은 해석이 가장 난해 해석 버전이 10종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54상이 덩샤오핑을 이어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레이, 루어. 레이는 돌석자가 3개입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3번 쓰러지고 3번 재기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덩샤오핑을 보통 오뚜기, 뿌다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찬치 이주이란 4글자는 문화혁명 때 박해를 받은 덩샤오핑을 설명한다고 봤습니다. 주어시 거완 수이샤오 이쿠 이 부분은 겨우겨우 살아남았으니 비록 웃고 있지만 고초가 심했다고 해석합니다. 아랫부분 부펀 유수 위 유양 이 부분은 덩샤오핑의 흥묘 백묘론으로 해석하고 취마오 춘상 청창 이 부분은 모택동을 제거하고 강함을 드러낸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 진짜 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시대가 나온 위인이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배도 54상은 덩샤오핑을 설명한 것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해석은 덩샤오핑이 아니라 시진핑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소 한 마리를 목동 5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한 1949년은 마침 소의 해입니다. 그리고 5명의 목동은 역대 지도자라는 게 새로운 해석입니다. 마오쩌둥, 화거펑, 장자민, 후진타오, 그 다음이 시진핑입니다. 소 한 마리를 5명의 목동이 몰고 가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리가 쓸데없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수나라 때 생긴 고사성어 가운데 10양 구목이란 말이 있습니다. 10마리의 양을 9명의 목동이 보살핀다는 것인데 나라에 쓸데없이 무능한 관리가 많다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목동들은 하나같이 회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역대 중국 지도자들은 부패척결이란 명목을 내세워 정적을 제거했는데 그 형상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54상을 지금 시진핑의 중국어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나온다고 하지만 우한폐렴으로 인해 전 세계와 싸우는 중국의 시진핑을 누구도 성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전에 없는 대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붉은 흙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모래가 가라앉아 맑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중국도 언젠가는 조용해지고 안정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